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첫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핫 이슈로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이 현재 전력에 대한 부족난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헝다그룹이 향후에 세계 증시 또한 신흥국 시장인 아시아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악재가 떴다라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중국의 현재의 전력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고, 더 나아가서 왜 이러한 부족 현상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 중국에서 현재 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포스코, 오리온, 애플, 콘크레프 홀딩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러한 반도체 회사들도 중국 내부에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내부에서 전력 사용 제한 조치 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분포하고 있는 많은 대기업들에 대한 생산이 차질이 일어나고, 이러한 생산 차질들이 향후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악재를 조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제가 지금 사진 하나를 지금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한 조치 발동이 걸렸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왜 비트코인에 대한 상당한 규제가 들어왔냐면 이러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우선은 보셔야 될 게, 중국에서는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석탄을 이용해서 지금 화력 발전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생산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석탄 가격이 치솟고 석탄에 대한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석탄의 재고가 점점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전력이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전력 사용 제한 조치 발동에 걸린 지역입니다. 전부 다 거의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한 80% 이상이 지금 전력 사용이 제한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지린성, 헤이룽장성, 네이멍구, 쌍퉁성, 장수성, 저장성, 후난성, 여러 가지 지역에서 현재 지금 전력에 대한 공급난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크게 휘청거릴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헝다그룹에 대한 악재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한 대기업들의 실적 비상 또한도 우리 트레이더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첨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시한 분석에 대해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많은 고객님들이라든지 독자님들이 도움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투자하는데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지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좋아요랑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주제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전력난.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자체가 이러한 공급난에서 계속해서 생산에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안정이 잡혀지지 않는 거는 그만큼 생산에 대한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 간의 제한 조치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간의 제한 조치도 따라지고 구인난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탄력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들 간에서 이러한 이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물품들을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조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이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긴축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번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국가 자체에서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통화 정책의 하나의 일부인 테이퍼링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물가를 안정을 잡겠다라고 하는 전국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호재가 하나가 있다라면 호재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아리송하지만 그나마 일단은 셧다운은 피했다라는 거예요. 저번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10월 18일 이전까지 예산 법안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한 해의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 안에서 바운드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QE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긴급 재난금 이런 긴급 재난금에 대한 계속해서 찍어내는 돈으로 인해서 이러한 유동성이 너무나도 풍부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커트를 넘긴 상황이고 예산에 대한 커트를 넘겼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돈을 찍어내거나 또 이 예산을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다시금 이러한 예산을 조금 더 뿌리고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법안으로 인해서 현재 예산을 마음껏 쓰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가운데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이러한 법안으로 싸우고 있고 10월 18일 이전까지 이러한 법안에 대한 예산안을 제대로 결정을 내지 못한다라면 10월 18일 날 미국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고 국가에 대한 부도 가능성도 제기가 된 사항이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했었는데 일단은 미국 자체적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현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염두를 해둔 나머지 셧다운은 피하는 가닥으로 가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헝다 악재이은 중국의 전력난이다. 중국 북동부 공업지역을 강타 중인 전력난이 전역에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전력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북부뿐만 아니라 남구 지역까지도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전력난이 산업단지가 밀집한 동북부 장수 지역, 산업단지가 밀집한 동북부 장수, 광동 지역과 이어 내륙 대도시의 전력 사용 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난으로 인해서 BTC,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치가 들어왔었고 비트코인 시장도 계속해서 출렁거렸던 게 중국에 대한 강경한 규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BTC, 비트코인에 대한 강경한 규제가 이뤄졌는지 대강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서 전력을 더 이상 고갈시킬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당 차원에서는 강경하게 이러한 비트코인 규제가 들어갔던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수도 베이징에서는 정전설이 불거지고 있고 전력 공급에 대한 정상화가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에 중국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전기 의존도는 화력 발전으로 전기 생산에 가동했으나 석탄 재고도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곤두박질하면서 전력을 끌어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겠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에서는 기록적인 석탄 가격 때문에 발전량이 줄었고 지역에서는 에너지 목표 달성이 위해 전기 공급을 사전에 중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생산기지를 둔 주요 기업들이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전력난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점점 가동을 멈추고 있다라는 것도 향후 하반기에 대한 주가지수 흐름에 악재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반도체 생산 설비라든지 제조 생산 설비, 자동차 생산 설비 거의 대부분의 생산 설비는 중국에다 위탁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난으로 인해서 공장이 가동이 멈추게 되면 그
며칠 사이 셧다운이 일어났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전 지역에서 셧다운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부진했던 기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전력난으로 인해서 가동이 멈춰서 셧다운이 일어난다라면 하반기에 대한 예상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그러한 시츄에이션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오리온, 선양 공장과 포스코, 장수성 공장 라인이 이달 말까지 가동을 멈춘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가동을 멈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엄청난 재정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악재일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전력난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기업의 연쇄적인 생산 지연의 여파가 발생할 수도 있고 중국 전력난은 단기에 해결되기 어렵고 당국이 전기 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체 발전량이 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해결은 석탄을 들여와서 화력발전기를 돌리고 거기서 전력을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석탄에 대한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러시아라든지 주변 국가한테 도움을 청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쉽게 도와줄 수 있는지도 미지수고 일단은 화력발전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작년 기준 화력 발전은 중국 전체 발전 용량의 68%를 차지합니다. 현재는 발전에 쓸 석탄 비축량도 부족한 실적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축량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 증권사 시노링크 시큐리티스는 21일 기준 중국 6대 발전 그룹이 보유한 발전용 석탄이 1131만 톤에 불과해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6대 발전 그룹이 보유한 발전용 석탄이 1131만 톤에 불과해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저는 무조건 자료를 기반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권사라든지 저도 뭐 유안타 협약을 돼 있고 증권사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봤지만 너무 장밋빛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향후 뭐 하반기 때는 말 같지도 않게 회복된다라는 이 근거 없는 소식들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는 개별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고객님들과 독자님들께 현재에 대한 상황을 말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로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공포를 조장을 한다거나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현실적인 현 상황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가 안정이 잡아져야 됩니다. 물가가 안정을 잡아줘야 되는데 물가가 현재 보시게 되면은 호황기에 걸쳐서는 사실상 물가가 줄어들어야 돼요. 다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호황기 때도 올랐었고 불황기에 물가가 다운이 돼야 되는데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황기에도 올라가고 있고 불황기에도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 더 나가서 스태그 인플레이션까지 나아가고 이러한 생산과 또 이런 조달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게 원활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치솟는데 이러한 물가가 치솟는 거가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산물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체감물가 지수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마트를 가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실질적으로 뭐 물건을 샀을 때 지금 이 물건 가격이 너무나도 높다 보면은 향후에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람들이 소비부터 줄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만큼 경기가 둔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경기가 둔화가 되면 지금 금리 인상도 되는 데다가 물가도 치솟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늘 우려를 해야 되는 게 퍼펙트 스톰, 완벽한 태풍이
몰아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퍼펙트 스톰입니다. 경제가 정말로 크게 한 방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도 말 같지도 않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에 대한 정부가 들어서고, 현 정부가 들어서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도 치솟았습니다, 여러분들. 2030의 세대로서 정말 미래를 꿈꾸기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 들어서 방송 외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숨을 돌리고자 방송 외에 얘기를 조금 한마디를 한다면, 최근 들어서 뉴스를 하나를 접했습니다. 2030에 대한 청년 자살률이 치솟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참 안타까워요.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취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구인난이죠. 전 세계적으로 구인난이 정말 심각한 문제여서 취업이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또한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장들에서는 사실 인건비를 쓰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알바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물가까지도 치솟다 보니까 사실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라는 돈도 사실상 너무나도 빨리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와 더불어서 치솟는 물가와 더불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중산층을 끌어내리자 이런 발언이 아닙니다. 자유경제에 대한 체제와 메커니즘은 저는 존중을 하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 자유경제를 존중을 하지만 이 서민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이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나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조금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물가를 조금 더 잡아준다든지, 이러한 실업에 대한 난에 인해서 취준생들을 위해서 폭넓은 복지 혜택을 늘어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하든지 아니면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조금 이렇게 이 폭넓게 뭔가 이 길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요새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물가 부분들이 빨리 안정화를 되찾길 바라면서 많이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참 저도 전세 삽니다. 자가는 절대 꿈도 못 꿀 정도로 힘든 와중인데, 집값이 장난 아니에요. 저도 서울 살다가 거의 경기도권으로 쫓겨나듯이 이렇게 쫓겨서 나왔는데, 이 빨리 하루빨리 집값이 정상적으로 상승을 해야지 급격하게 집을 사서 집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집이 주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거의 이런 투기 개념으로서 자리 잡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중하위층과 서민층들은 정말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아무튼 더 나아가겠습니다.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중앙은행 총재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중앙은행 총재들이 보시게 되면 세계 각국의 은행에서도 대빵인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러한 물가 상승이 내년까지 인상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맞춰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 중이지만, 공급망 병목 형상으로 인해 경제 회복 둔화 우려 속에서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병목 현상, 공급에 대한 차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구인난이라든지 여러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요는 엄청나게 많지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고, 제롬 파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9일 유럽 중앙은행 22 컨퍼런스 연설에서 공급망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당황스럽다면서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당황해야 되진 않아요. 지금 현재 세계 각국에 대한
이러한 총재들은 향후에 다가오고 있는 퍼펙트 스톰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언제까지도 계속해서 호황되게 시장을 전망하고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플레이션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주장을 바꿔 연이 인플레의 상승 지속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긴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누이 주장을 해왔지만 세계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물류가 마비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힘을 받으면서 파월 의장이 이러한 분석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 테이퍼링, 유동성 공급에 대한 축소, 더 이상 돈을 찍어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아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이만큼 각국에선 통화 정책을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요. 유동성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소비를 하지 않아요. 소비가 되지 않으면 경제 시스템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하루빨리 정부 정책에서는 통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숨을 불어일으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빠르게 진행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악재로서 작동이 돼요. 두 가지 다 악재예요. 인플레이션, 악재죠. 또 나아가서 내년 상반기 테이퍼링, 악재입니다. 악재고 금리 인상, 악재입니다. 3 콤보로다가 트리플 악재가 이렇게 앞다투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 코스피 지수가 더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저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실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거의 셀 코리아를 외치고 있고, 나아가서 기관 투자자들 공매도 잔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포지션 상으로는 미쳤다고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불안정한 시기 때 저가 매수도 하고 매수를 한다? 이건 정말 초보 같은 발상이죠.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매도 포지션으로서 공매도를 때려서 수익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대형 그룹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잔차까지 더해지면서 증시가 더욱더 하락폭이 가파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의 현실이다. 미국 셧다운 우려를 피했다. 미국 의회가 4조 달러, 약 4,745조에 이른 예산 전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선 더 이상 예산을 뽑아낼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예상을 더 뽑아내길 원하는 거고, 일단 정부가 일시 폐쇄 셧다운은 피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9일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하 의원은 예산안 처리 마감 날인 9월 30일에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10월 초까지 지원하는 임시 지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로이터 통신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30일 오전에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예고했다고 보도했고, 현재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임박한 셧다운을 막고 급한 불부터 끄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임박한 셧다운을 막고 급한 불부터 끄자는 공감대가 현재에서 언론들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셧다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현 정부에서는 셧다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예산과 법에 대해 입법 과정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셧다운들의 우려가 피했다라는 거죠. 셧다운을 하게 되면 주가지수가 많이 조정이 들어왔던 부분이라서 조금은 호재로서 작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셧다운 방지를 제한 다른 쟁점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셧다운은 피하겠다. 공화당 입장에서도 일단은 정부가 셧다운 중단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이거는 피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산 부분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강경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예산을 쓴다는 건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재무당국이 10월 18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8일 이후에 사상 첫 연방정부 채무불이행, 디폴트 사태를 경고하며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 부채 한도 유예 법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현상에 대한 유지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브리핑을 살펴보고 공격적인 매수를 자제를 하면서 향후에 있을 주식 시장의 조정 분위기에서 이 종목의 선정을 충분하게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께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별 방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고 시황 방송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을 드리기에는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은 거의 VVIP 고객님들 한해서 리딩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현재 무료 추천 종목은 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전망 자체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이죠. 헝다그룹과 중국의 전력난과 또 이러한 채무불이행, 미국의 디폴트 현상과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인플레이션까지 엎친 게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악재가 껴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고 대책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또한도 계속해서 시장을 좀 주의해서 보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조금 빠르게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 위험한 종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 볼 것. 두 번째,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실적과 재료주에 충분하게 집중을 해볼 것. 세 번째, 장기적인 투자가 향후에 정말 크게 위험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의 B2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가 5년에 가겠다, 10년에 가겠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나와 있는 사이트 링크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투자 마을 검색창에다 치시면 나오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